오산시가 무인 주차 단속 지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전에 경고 메시지를 먼저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남시가 오래됐거나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수목 헌수 운동과 내 나무 갖기 운동 등 녹화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온 포항시가 점차 녹색으로 푸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평창군이 농촌체험마을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평창군이 읍면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정책인 드림스타트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횡성군의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꿈을 쫓다 지친 경험이 있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말이죠. 바로 이지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 구절을 하나의 공식으로 완성했는데요. 비비드 드림은 리얼라이제이션, 즉 VD는 R입니다. 이 공식만 놓고 보면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닌가 하고 의아해하실 텐데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수많은 유명인들이 이 공식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고 하죠. 세계 최고의 영화 감독이라고 하면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이름,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죠. 이 스필버그도 이 공식을 한시도 잊지 않았기에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12살 때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먹고 끊임없이 VD를 했고요. 한 번은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당당히 들어가 비어있는 사무실에서 2년간 감독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가장 단순하지만 자명한 이치. 여러분도 힘든 인생의 도정에서 실패를 맛보고 계시다면 이 공식을 기억해 보는 건 어떨까요?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경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구역인지 모르고 차를 세웠다가 며칠 뒤 과태료 통지서 받고 억울해하신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오산시는 민원 소지가 많았던 불법 주정차 구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CTV에 단속될 경우 경고 문자 메시지를 먼저 차주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오산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가운데 운전자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에 단속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각동 주민센터와 차량 등록 사업소에 비치된 주정차 단속 문자 서비스 신청서에 운전자 이름과 차량 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적고 오산시 교통과에 제출하거나 팩스 전송을 하면 됩니다. 사전 단속 알림은 CCTV 단속 지역의 차량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임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뒤 최초 단속 메시지 서비스를 받은 10분 후에도 차를 이동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운전자가 10분 이내에 자진해서 차량을 이동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 스티커 발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산시 꿈들의 도서관이 도서관에서 아빠와 함께 책을 읽으며 하룻밤을 보내는 이색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도 좋지만 평소에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던 아빠들에게 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독서 캠프는 건전한 가족관계 형성으로 어린이들의 자아 존중과 창의력,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모든별 체험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아빠와 함께한 학생들은 몸을 풀고 어깨를 주무르는 것조차 마냥 신이 납니다. 책을 읽는 대신 풍선을 불어 터뜨리며 독서 게임을 하는 동안 아이들은 아빠와 한마음 한몸을 이루면서 도서관은 어느새 자신만의 소중한 친구가 됩니다. 독서 전문 강사와 함께한 체험 활동을 끝낸 아이들은 준비된 간식을 나눠 먹으며 친구와 우정을 쌓고 이웃을 배우는데요. 모처럼 집을 떠나 하룻밤을 책과 함께 독서 캠프에 젖은 아이들에게는 체험 활동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꿈들의 도서관에서 펼쳐진 하룻밤의 독서 캠프는 자유로운 생각과 열린 사고를 지닌 어린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맛들이고 독서 습관에 무한한 가치를 심어줍니다.
올해 유난히 봄 소식이 빠르다 싶었는데 불청객도 같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8일 부산에서 일본 뇌염모기가 발견되면서 현재 전국에 일본 뇌염모기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하남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하천변과 하수구 등의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 부산 지역에서 첫 번째로 일본 뇌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 진모기가 확인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하남시 보건소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본 뇌염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는 한편 하천변, 물웅덩이, 하수구, 풀숲 등 모기 서식지에 대한 방역 소독과 영유아 대상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일본 뇌염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 뇌염은 바이러스를 가진 빨간 진모기에 물렸을 경우 혈액으로 전파되는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의해 급성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감염병입니다. 사람 간 전파는 없으며 대부분의 사람은 발병하지 않지만 극히 일부는 뇌염으로 진행됩니다. 뇌염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5에서 10%에 이르고 회복되더라도 신경계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일본 뇌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야외 활동을 가능한 자제하며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팔, 긴 바지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일본 뇌염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부터 만 12세 아동은 모두 5번에 걸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데요.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 2번, 2차 접종 1년 뒤에 1번, 3차례 기본 예방접종을 받고 만 6세와 만 12세 때 각각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접종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것은 기초접종 3회 후에 만 6세와 만 12세 때 받는 추가 접종률이 낮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의 충분한 면역력 유지를 위해서 보호자, 보육시설, 학교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기업의 경영 환경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각 지자체의 규제라고 합니다. 실제 대한상의 조사에서도 중소기업 중 36%가 기업 경영이 어려운 주된 이유로 지자체의 규제를 꼽았는데요. 하남시는 시대와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를 손보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 개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규제가 모두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시기와 상황에 맞지 않아 경제의 혈관을 누르고 있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하남시가 전 직원 교육에 나섰습니다. 불합리한 법령과 자치법규 개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규제 개혁에 대한 전 직원의 의식 전환 교육이 선행돼야 하기에 하남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교육입니다. 대한상의의 설문조사에서도 전국 4,020개 중소기업 중 67.2%가 지자체의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답할 만큼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피로감은 상당합니다. 지자체가 규제 개혁 성패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규제 개혁은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각종 건설, 개발 사업의 최종 허가권을 대부분 지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는 규제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고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못해 불필요한 역량을 집결시키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의 혜택이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아닌 하남 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성공한 규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TF팀이 노력하겠습니다. 착한 규제의 예는 학교 앞 속도 제한이나 구명구역 지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이 착한 규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남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며 부시장 중심의 책임관리관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 계획을 추진해 필요한 규제는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혁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규제개혁은 손톱 밑에 가시를 뽑듯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고쳐나가는 겁니다. 법령과 자치법규의 개선은 물론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통한 마음속 규제까지 개선된 하남시를 기대해봅니다. 규제개혁 전 직원 교육 현장에서 하남뉴스 이강우입니다.
최근 각 지자체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좋은 이웃들이란 봉사대를 꾸렸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지난달 30일 2014년 좋은 이웃들 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224명의 봉사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좋은 이웃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하고 복지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공모 사업으로 올해는 포항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선정됐습니다. 공적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알지 못해서 그 제도에 이용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 이웃이 발견하고 또 그분들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 이웃에 사는 분들은 내가 그들을 돌보고 섬긴다는 그런 의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포항시에서는 많은 분들을 봉사대로 위촉하여서 이렇게 세모녀 자살 사건 같은 사건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촘촘하게 그 자원망을 구성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포항시가 살기 좋은 그런 포항시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좋은 이웃들은 유관기관 소속 봉사대원들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요구르트 배달원, 독거노인 관리사, 지역 자원봉사대원, 청소년위원, 각 읍면동 복지위원 등 시민 봉사대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구성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들은 주변의 도움은 물론 각종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포항시 곳곳에 나무와 꽃이 들면서 도시가 푸르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 꾸준히 전개해온 수목 헌수 운동과 내나무 갖기 운동의 성과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포항시는 지속적으로 녹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포항시의 수목 헌수 운동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시는 이 운동을 통해 소나무를 비롯한 11종 6,400여 본의 조경 수목을 기증받아 도시숲과 교통섬 등지에 식재했으며 2011년부터 시작한 내나무 갖기 운동을 통해 도심 속 녹지 공간 확보는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장을 꽃동산으로 만든 뱃머리 마을 꽃밭에는 포항 시민은 물론 인근 지역에서도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봄철 포항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흉물로 방치됐던 폐철도 부지를 도심숲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쉼터로 제공했으며 지속적인 녹도 조성과 벽면 녹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회색빛으로 대표되는 도시의 이미지를 친환경 녹색 도시로 바꾸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지속적인 녹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나라 전반에서 안전이 최우선시되고 있습니다. 평창군도 농촌 체험마을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했는데요. 관광객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위생관리부터 위기 발생 시 주민이 직접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안전교육까지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0일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 내 18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들이 참여한 안전위생교육이 열렸습니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김봉기 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는데요. 김 소장은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안전과 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교육은 평창군과 평창소방서가 공동으로 주관해 위생과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사고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하고 있지만 특히 이런 기회를 한번 가짐으로써 안전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생교육은 평창군청 환경과 이용배 담당이 진행했습니다. 이 담당은 먼저 평창군 8개 읍면에 위치한 농촌체험마을의 현황을 분석할 계획이며 앞으로 다양한 국제행사를 평창에서 개최하게 되면 체험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체험마을 안에서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면 식품 접객업 시설 기준을 지켜야 하는데요. 이 담당은 소홀히 하기 쉬운 마을 내 지하수 수질 검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또한 식중독은 개인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에서부터 예방할 수 있다며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사항을 잘 지켜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전교육은 평창소방서 함남식 담당의 설명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소방법규와 생활 속 소방 상식에 대해 설명하고 화재 발생 사례를 되짚어보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전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소방 감지기 사용법을 설명하며 저렴한 비용으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연간 그 화재로 사망하는 사망자 수가 1년에 한 300여 명 되는데요. 그중에 한 60% 가까이가 한밤중에 주무시다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창군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각 체험마을에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등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합니다. 올해도 역시 전국 각지에서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인명구조 능력을 갖추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평창군은 농촌 체험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위생과 안전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햇빛 700 강소라입니다. 횡성군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청사에 태양광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시설이 설치되면 연간 4천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6월까지 진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실내 수영장에는 245제곱미터의 태양열 진공관이, 안흥면과 공근면 청사에는 각각 10kW의 태양광 모듈이 들어섭니다. 국비 및 군비 총 3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횡성군은 이를 통해 연간 약 4천여만 원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50톤의 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둬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지역교육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학습 능력을 올리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우천, 안흥, 강림, 서원 등 4개면 57명의 청소년에게는 주 2 내지 3회, 국영수 등 주요 과목의 보충 학습이 제공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자기 공예, 궁술 등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습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횡성군은 2009년부터 사단법인 횡성고른기회 배움터와 함께 지역 청소년의 학업 향상과 건전한 문화 육성에 기여해왔으며 지속적인 협업으로 지역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환경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아동복지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07년 16개 지역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211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2009년부터 사업을 이어온 횡성군은 드림스타트 사업평가에서 2번이나 우수기관에 선정될 정도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윤희 리포터가 횡성군의 드림스타트 사업을 취재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드림스타트. 미래지향적인 아동복지의 일환으로 시작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 16개 지역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 211개 지역 6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횡성군 드림스타트 센터는 2009년 7월 문을 연 이래 활발한 활동으로 2012, 2013년 2년 연속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으며 매년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을 마련해 운영에 탄력을 더해왔습니다. 관내 저소득층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아동과 보호자 상담을 통해 문제점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부모교육, 건강검진, 독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횡성군 드림스타트 센터는 2014년 사업을 위해 올해 초 관내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192개 가구 307명의 대상 아동을 선정해 보건, 교육, 복지, 문화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총 50가지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령기 아동 건강 검진 사업 등 아동 건강을 지키기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아동들의 인지 능력과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인지학습 치료 등 언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서 행동 향상을 위해 아이돌 댄스 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센터는 특히 올해의 경우 전년도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고위험 비만 치료, 드림스타트 아동 1:1 멘토맘 등 12가지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내실 있는 서비스의 개발로 아동들이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6년 차에 걸쳐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알게 된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 문제의 아동은 없고 문제의 부모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이의 문제는 결국은 양육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육자의 문제 인식이나 변화가 없으면 아이의 변화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가족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가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송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전문가를 초빙해 슈퍼비전 회의를 개최한 드림스타트 센터는 아동은 물론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화목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은 바로 행복한 가정일 텐데요. 횡성군 드림스타트 센터는 아이들은 물론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에 힘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HSTV 전윤입니다. 춘천에 와서 닭갈비를 못 먹어보면 춘천에 온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춘천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닭갈비와 함께 막국수까지 덤으로 맛볼 수 있는 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2014 춘천 닭갈비 막국수 축제가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춘천여갑 행사장에서 열립니다. 9월에 즐기는 춘천 도시락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맛있는 먹거리 축제와 더불어 다양한 공연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대표 행사로는 100인분의 닭갈비, 막국수 무료 시식으로 행사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춘천의 맛을 무료로 제공하고요. 메밀을 직접 지렛대로 뽑아 먹는 과정을 거치는 막국수 만들기 체험과 이벤트 무대에서는 막국수 빨리 먹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막국수 체험 부스에서는 메밀전 부치기 대회가 마련돼 있고요. 전시관에서는 저명 셰프 초청 요리 시연회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부의 날 가요제,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김찬수 마임 공연, 그리고 제7회 춘천 향토음식 전국 요리대회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춘천의 역사와 대표 음식의 역사도 엿볼 수 있는 춘천 닭갈비 막국수 축제에서 가족들과 맛있는 시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전라남도의 대표 축제, 영광 법성포단오제가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 숲쟁이 공원 및 뉴타운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법성포단오제는 조선 중기부터 시작돼 400년을 이어온 영광군의 민속축제로 서해안 최대의 단오절 행사입니다. 먼저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난장특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난장특기는 남사당패와 함께 신나는 우리 악기로 여러 악기를 쫓아 축제 기간 동안 안전하도록 하는 순서입니다. 이외에도 창포 머리 감기 체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단오날 창포에 머리를 감았던 옛 풍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체험 코너입니다. 또한 마을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며 마을의 수호신께 제를 드리는 당산제와 더불어 용왕제, 인이제, 한제와 같은 제전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민속놀이로는 선상에서 풍악을 울리며 즐기는 뱃놀이인 선유놀이와 함께 투호, 그네,
씨름, 제기차기 등 우리 고유의 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법성포 단오제는 2012년 문화재청에 의해 중요 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단오제의 역사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선조들의 삶을 느낄 수 있는 법성포 단오제에 꼭 한번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흑인 음악의 살아있는 역사 스티비 원더. 혹시 모르시더라도 스티비의 노래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큼 유명한 가수입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스티비 원더의 콘서트에서 그를 두고 아주 훌륭한 음악 천재라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명성 뒤에는 그늘이 있었는데요. 스티비 원더는 유아기 때 실명한 뒤 앞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명곡을 남겨 가수이자 음악 프로듀서로 이름을 날리고 있죠. 그런데 스티비 원더는 1972년 들어 화물 트럭에 지어 사경을 헤매다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누구보다 유명하고 큰 사고를 당했지만 끝끝내 살아난 그의 인생. 남들과는 조금 다른, 그래서 주어진 삶에 감사해 주라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 대해 생각할 많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 같네요. 오늘 하루 스티비 원더의 명곡을 들으며 우리도 행복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소식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